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바로 본론부터 갈게요.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소득 올리기와 소비 줄이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소득 올리기예요. 소득은 보통 20대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선택한 직업에서 고정 현금 흐름이 결정돼요. 거기에 본인 능력과 상황에 맞는 부업을 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 올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돈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 부업으로 1억 만들기 같은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어요. 근데 결국 그 영상들도 만든 사람 본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식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내 소득을 늘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잘 안 믿게 됐어요. 소득을 늘리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반면 소비 줄이기는 달라요. 이건 지금 당장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다 하는 유행은 따라가야 하고 소득에 맞지 않는 차를 타고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바꾸고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요. 자기 지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미국 주식 레버리지로 금융소득이 좀 생겼어요. 그 돈 일부로 미국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초등학교 때 일본 여행 한 번 말고는 해외를 못 나가봐서 가보고 싶었어요. 여행은 당연히 너무 즐거웠어요. 또 가고 싶을 정도로요. 당시 발생한 비용은 총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였어요. 근데 다녀오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 근로소득으로 이 여행을 갔다면 어땠을까? 평범한 회사원이 1년에 2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4분의 1이더라고요. 500만원 가까이 쓰며 저는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느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내가 진짜로 얻은 게 뭘까? 해외여행을 다녀본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좋아, 경험의 레벨이 달라, 시야가 달라져. 그래서 저는 물어요. 뭘 경험해요? 시야가 어떻게 달라져요? 돌아오는 대답은 가보면 알아. 본인이 경험한 걸 설명도 못한다면 그게 경험이 맞을까요? 그게 과연 50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 오히려 이 미국 여행의 경험은 저의 일상 소비 통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내 소득으로 할 만한 행동인가? 라는 생각을 깊게 해봤거든요. 여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쾌락적 소비일 뿐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해외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좋은 차 끌기 싫은 사람은 몇이나 되고요? 다 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 통제할 뿐이죠. 진짜 경험이라면 내 삶의 방향이나 사고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줘야 해요. 하지만 그냥 기분 좋았고 끝났다면 그건 경험이라기보다 소비에 가까워요. SNS에 올리기 위한 여행, 남들 다 가니까 따라가는 여행, 근로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행을 카드로 긁는 것. 이건 자산을 깎아먹는 소비거든요. 저도 그 여행을 금융소득으로 다녀왔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셋도 참고해보세요. 어렸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지금도 부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의 저랑 지금 저의 차이가 있다면 소득보다 중요한 건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소득이 크면 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건 맞아요. 단 소득에 맞는 지출, 통제된 지출을 통한 자산을 쌓는 분에 한해서요. 근데 지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물 경제에 활력을 주는 사람일 뿐 자산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월급 1000만원 받고 1000만원 쓰는 사람이랑 월급 300만원 받고 100만원 쓰는 사람 중에 5년 뒤 자산이 더 큰 사람이 누굴까요? 차를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SNS에 보여지는 걸 우선시하며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쾌락적 소비를 반복하면 소득이 올라도 자산은 안 늘어요. 차는 구매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이에요. SNS에 보여지는 삶은 내 자산 계좌가 아니에요. 자산을 쌓는 삶과 자산처럼 보이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실제로 뭘 해야 하냐고요? 지금 당장 자기 소비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해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통신비, 보험료, OTT 구독, 헬스 장비, 각종 멤버십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해 보세요. 쓰고 있다는 건 아는데 얼마인지 모르는 항목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항목들 중에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게 맞는지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한 달에 5만원을 줄이는 게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60만원이고 그 돈은 장기 복리에 결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소비를 줄이는 건 수익률 올리는 것만큼 강력한 투자예요. 결국 이게 다예요. 소득을 늘리는 건 중요하지만 내 통제 밖의 영역이 많아요. 지출을 줄이는 건 지금 당장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부자가 되는 속도를 결정하는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느냐거든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 통장에서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고정지출 목록을 뽑아서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그 흐름 계속 가져가고 싶다면 구독해 두시면 됩니다.